안녕하십니까. 코로나에 지친 일상 속 잠깐의 휴식을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스팟을 공유하는 서비스인 나들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로컬호스트 팀의 발표자 이태관입니다. 목차는 팀 구성원 소개 다음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 및 기술 스택 설명, 그리고 기능 소개 및 시연, 그 다음으로 Q&A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팀 구성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팀장 역할 풀스택을 맡으신 김상현님과 마찬가지로 풀스택을 맡으신 이상민님, 그리고 프론트엔드 부분을 맡은 저를 포함해 이렇게 3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및 기술 스택 설명 파트입니다. 저희 팀은 사람들이 남들은 잘 모르는 자기만 아는 것을 공유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만 아는 노래를 친한 사람에게 들어보라고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은 친구가 노래를 듣고 좋다고 하며 보람을 느꼈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맥락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장소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니즈에 주목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코로나로 인해 멀리 여행을 가기도 또 친구나 지인들과 모임을 가기도 힘든 요즘에 가까운 곳에서 큰 부담 없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를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더하여 다른 사람이 공유한 장소가 마음에 들어 가보고 싶어질 때 해당 장소의 기상 상황과 길찾기 시스템을 구현하여 유저 편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나들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입니다. AWS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메인으로 하였고 백엔드는 익스프레스를 메인으로 그리고 인증 관련 유효성 검사는 JWT를 이용했습니다. 또 워스나 길찾기 지도 날씨는 오픈 API를 이용했습니다. 기능 소개 및 시험 파트입니다. 먼저 회원가입입니다. 노드 메일러를 활용한 이메일 인증 단계를 추가해 실제로 존재하는 이메일 주소만 가입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메일 인증 메일을 보낼 때 보이는 로딩 애니메이션과 이메일 인증 여부와 필수 입력 사항의 현황에 따른 안내 메시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소셜 로그인은 카카오와 구글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메인 페이지에 포스팅한 글을 유저가 원하는 대로 재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정렬 카테고리는 두 가지로 게시글의 여행, 산책, 카페 등을 구별하는 게시글 종류 카테고리와 게시글을 거리 순, 좋아요 순, 최신 순으로 정렬시키는 카테고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기본값은 전체 거리 순이며 게시글을 클릭하여 해당 게시글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저가 선택한 게시글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지도에서 유저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길찾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키포인트는 카카오와 티맵의 오픈 API를 이용한 지도와 길찾기 기능이며 오픈웨더 API를 이용한 날씨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댓글 작성 기능입니다. 로그인한 유저는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며 비로그인한 유저는 댓글을 전송할 시 로그인 모달창을 보여줘 유저 경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량 게시글 신고 기능입니다. 서비스 기획에 맞지 않는 불량한 게시글을 보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했을 때 노드 메일러를 통해 관리자의 이메일에 불량한 게시글이 있다고 알림이 옵니다. 나들이의 마이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포스팅한 게시글과 자신이 쓴 댓글,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게시글을 즐겨찾기라는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회원 정보 수정 또한 가능하며 나들이 회원 탈퇴도 마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저 정보 수정 기능입니다.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프로필 이미지 또한 변경할 수 있지만 오어스로 로그인한 유저는 닉네임만 변경 가능합니다. 회원 탈퇴 기능입니다. 탈퇴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 휴먼 에러를 방지하였고 유저가 이전에 작성한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탈퇴를 하는 목적이 이 사이트에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라는 판단 하에 모든 테이블과 이미지 서버에서 해당 유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탈퇴 시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의사를 한 번 더 물어봐 휴먼 에러를 방지하였습니다.
미디어 쿼리를 통해 사용자 디바이스를 고려한 반응형 웹을 구현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메인 페이지, 마이 페이지, 포스팅 페이지, 게시글 상세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팀장 김상영 님입니다. 첫 번째 오류는 이미지 서버 구현 중 발생한 콜스 에러는 어떻게 해결했는가입니다. 먼저 S3 버킷의 콜스 설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오류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특정 페이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콜스 에러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EC2 서버를 프록시로 활용해 데이터를 중계받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방식은 사실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개선점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 지도의 경우 길찾기 랜딩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능 구현을 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URL을 통한 길찾기 랜딩이 가능했고 이를 활용해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좌표 형식이 아닌 다른 좌표 형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좌표 변환 과정이 약간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과 느낀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HTTPS 배포를 진행하면서 로컬에서와 설정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고 에러 핸들링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았고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상민님 Q&A 진행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HTTPS 배포를 구현하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EC2 인스턴스를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통해 HTTPS로 동작시킬 때 발생하는 간헐적인 배드게이트 처리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AWS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서버의 타임아웃 기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아냈고 서버 쪽의 타임아웃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의 소설 로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여 동작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가지 로그인, 카카오, 구글의 로그인이 같은 그랜트 타입인 어소리제이션 코드 방식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동일하게 코드라는 변수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해당 로그인의 판별을 위해 리덕스로 판별 플래그를 상태 관리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에도 초기화가 되지 않도록 리덕스 퍼시스트 모드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콜스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콜스와 관련된 에러 핸들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수업 내용 중 콜스와 프리플라이트 요청에 대한 이론 부분을 조금 소홀히 보고 지나갔던 것이 눈덩이가 되어 굴러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사진의 크기가 다 제각각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태그 대신에 div 태그의 백그라운드 속성을 이용해 해결했습니다. 그중 백그라운드 사이즈에 컨테인과 커버를 적절히 섞어 사진의 크기를 핸들링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상태 관리와 리덕스를 통한 상태 관리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덕스는 쓰기 어렵지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방식은 쓰기 쉽지만 점점 상태 관리가 복잡해진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리덕스는 액션, 스토어, 리듀서를 각각 설정을 해줘야 되지만 일반적인 상태 관리는 프롭스만 넘기면 됐기 때문에 프롭스만 일반적으로 넘기는 방식이 더 사용하기엔 쉽지만 점점 프롭스가 많아지거나 아래에 자식 컴포넌트가 많아질 때면 리덕스를 활용한 전역적인 상태 관리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고 이 둘을 적절히 섞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프로젝트 진행과 느꼈던 점은 페이지에 프레임을 짜거나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코드를 짜기 전에 어떤 기능적인 이해나
충분한 계획을 가지지 않으면 코드들이 여러 번 수정을 거치게 되고 또 저번에 했던 코드들이 갈아엎어지게 되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었던 것을 느꼈는데 코드를 막상 짜지 말고 그 전에 계획이나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코드를 짜야 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로컬호스트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